예, 출석 번호는 2361 출석 확인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는 크게 두 개, is transient response, 그 다음에 steady state,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ransient response는 크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올 때 rising time, 그 다음에 settling time, 그 다음 최고치가는 피크 타임, 크게 세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steady state error, ESS를 하죠. 그 다음에 percent overshoot, MP죠, magnitude overshoot. 자, 크게 이제 5가지 스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steady state error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앞서 가지고 앞 시간에 우리가 성능을 이야기할 때 2차 시스템 모델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나머지는 1차, 2차 이제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2차 시스템만 해석을 잘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차 시스템은 이와 같은 오픈루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모델의 표준형, 그래서 유니트 피드백을 이용해서 R에서부터 Y까지 전달 함수가 이제 이런 표준 모델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오픈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픈루프는 이렇게 생겼고, 유니트 피드백을 하니까 이와 같은 전달 함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를 풀어보는 거를 제가 좀 손에 많이 익혀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출력이 예를 들면 S제곱, 이와 같이 TS가 딴 거 지를 때 YT를 구하시오. 자, YT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정상 상태 값은 얼마가 돼요? 스텝 입력에 대해서 S분의 1을 입력을 하면 S를 곱하고 S 대신에 0 넣으면 에러 나오죠. 얼마입니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모가 베타입니다. 베타분의 1. 자, 베타,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2제타 오메가 n이 2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n의 제곱이 2가 된다. 자, 위에서 식에서부터 모델을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오메가 n이 그러면 루트 2, 그 다음에 제타는 그러면 얼마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베타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오메가 n 빠지고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 베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베타분의 1이죠. 베타가 이제 제타가 루트 2분의 1 맞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 맞네. 루트 2분의 1분의 1이네. 맞죠? 루트 2분의 1.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죠. 제타 오메가 n은 1이죠, 지금.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n 베타라 했습니다. 오메가 n 베타. 자, 오메가 n 루트 2고, 루트 2분의 1이라서 1입니다. 1t. 플러스 세타. 자, 그래서 이제 세타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제타, 즉 루트 2분의 1. 결국 45도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 물론 45도에서 전개해도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매트랩으로 여러분들 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푼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트랩 툴을 쓰면 여러분 쉽게 결과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볼릭을 쓰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볼릭 S는 이제 심볼릭으로 쓰겠다. 자, 전달 함수가 시스템이 1 나누기 S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S 더하기 2. 자, 이 시스템이죠. 자, 여기서 I 라플라스 하면 됩니다. I 라플라스.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S 하면 되겠죠. 스텝 입력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자,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금방 찾아주죠. 자,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코 코사 하면은 루트 2분의 1에서 없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두 개 곱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해를 2차 시스템에 해를 구하는 그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 0이 되는 이게 이제 근이 됩니다. 이 근의 위치가 실수근과 허수근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게 실수근에 해당되는 거죠. 제타 오메가 n 실수근. 그 다음에 허수근이 오메가 n 베타 주파수에 해당되는 오메가 n 베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시스템은 쉽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안 익숙하게 이제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지난 시간에 풀이를 다 했었죠. 어떻게 푸는지 이와 같이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 임펄스 리스판스는 유닛 스텝 S분의 1이 없이 얘만 갖고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제곱꼴로 형태에서 사인으로 바뀌면 됩니다. 완전 제곱꼴 하는 가운데서 이 베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구했던 거를 미분을 하면 S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얘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미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예를 다 했고, 그래서 일시적인 응답에서는 시간축과 그 다음에 크기 축의 두 개 요소를 스펙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펙을 정한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 먼저 피크 타임. 피크 타임은 우리가 언제 피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YT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찾을 수 있나요? DP. YT의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이죠, 지금. 맞죠? 그렇게 찾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깔끔하게 설명 안 해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보니까 자, 어느 지점이냐면 그 주파수 있는 지점이 파이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직접 미분했는 게 여기 있죠. 이 페이지. 그래서 얘를 S를 곱하고 라플라스 변해서 0 되는 지점은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인 오메가 베타 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0 되는 지점은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오메가 n 베타 t. 이게 이제 주파수 성분에 나오는 사인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되는 지점. 이게 이제 TP가 됩니다. 그래서 TP는 오메가 n 베타니까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파이. 자, 이렇게 나온 거. 그게 피크 타임. 예. 결국은 제타에 제타가 0하고 1 사이 값이죠, 지금. 0하고 1 사이 값이면 역수하면 줄어들까요? 제타가 늘어남에 따라서 피크 타임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헷갈리죠? 계산 한번 해볼까, 이것도? 자, 제타를 한번 범위를 정해볼게요. 제타는 0에서 0.1 단위로 1까지. 자, 제타를 정했고, 그 다음에 파이, TP를 한번 해볼고요. TP. 예. TP 오메가 n이라 할게요. TP 곱하기 오메가 n. TPW를 할게요. 오메가 n은 파이. 자,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나눗셈을 분모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루트죠. SQRT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이렇게 하면 오류가 뜹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제타 벡터죠. 벡터인데 얘가 스칼라처럼 제곱해라 하니까 오류가 뜹니다. 이런 거는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 컴포넌트마다 제곱을 해줘라, 이 뜻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오류 떠요. 왜? 분자의 파이로 나눠진데 얘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얘도 각각 분모 분자에 컴포넌트를 해줘라. 얘도 점 찍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파이 점 찍고 제타에 점 찍어주면 행렬을 우리가 각각 컴포넌트로 별로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라 제타 그 다음에 TPW. 자, 증가하죠, 지금. 맞나요? 자, 그래서 제타가 증가할 때마다 피크 타임은 늘어납니다. 물리적으로 맞죠? 댐핑을 점점 크게 해주면 오버슈트가 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꾸 늘어나서 시간이 늘어난다. 자,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어디 있냐면 요거죠. 이 그림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피크 타임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이제 계산했는 식이 있죠. 제타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오버슛. 그 중에 한 개 피크 타임을 했고, 피크 타임 말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퍼센트 매그니튜드. 자, 매그니튜드는 앞에서 이제 1 마이너스 대신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사인의 파이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2에 마이너스 제타. 원래는 2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인데 TP 대신에 얘를 넣죠. 얘를 넣으면 오메가 없어지고, 자, 어떻게 됩니까? 베타분의 파이. 자, 이게 크게 되죠. 됐죠? 그래서 이거 퍼센트로 나타나면 100 곱하기 요놈이 되겠죠. 1 빼기 하니까. 자, 요 그래프를 제타에 대해서 그린 게 이겁니다. 매그니튜드, 퍼센트 매그니튜드를.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또 뭐죠? 세틀링 타임, PS. 세틀링 타임은 제타 오메가 n 분의 4라고 있어요. 세틀링 타임 어떻게 계산한다 했나요? 세틀링 타임은 두 가지입니다. 2% 내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5% 내에, 책에는 2% 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YT를 0 놓고
값이 0.98 되는 t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 식이 복잡하니까 대략 계산하면 제타 오메가 n분의 4가 나온다. 자, 결국은 세틀링 타임은 우리가 특성 방정식 근의 실수값에 해당되는 그 값이 된다. 실수의 위치가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댐핑 레이쇼하고 퍼센트 오버슛하고의 관계가 크게 3개 정도. 제타가 0.5, 0.6, 0.6, 그 다음에 0.7 3개 정도만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했습니다. 얘는 20% 이내, 얘는 10%, 얘는 5% 이내에 오버슈트를 줄이고 싶을 때 우리가 댐핑 레이쇼의 관계를 정할 수 있다. 자, 피크 타임, 3개 피크 타임. 그래프에서 이제 X축에서는 피크 타임,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있고, 라이징 타임도 있네요. TR. 라이징 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라이징 타임은 오메가 n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대략 2.4. 그래서 오메가 n의 값이 내추럴 프리퀀시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게 라이징 타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이 빠르게 응답한다면 굉장히 빨리 튀어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라이징 타임이 이제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라이징 타임,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 매그니튜드. 자, 오늘 남은 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거 하면 이제 성능에 대한 스펙은 다 정한 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식은 라이징 타임이 이제 이렇게 된다 했는데 대략 이제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메가 n분의 대략 2.4라고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구하는 값은 이제 앞에 출력해서 원래는 10%에서 90%가 라이징 타임의 정의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1로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그 지점을 라이징 타임으로 잡았죠. 그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해놓고 문제를 푸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징 타임이 오메가 n분의 사인 인버스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이게 이제 계산하면 앞에서 오메가 n분의 그런 식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계산한 거 이거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각각 자, 여기에 있는 식을 제타와 오메가 n 값이 뭔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오버슈트와 그 다음에 피크 타임,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다 계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2차 표준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T 라이징 타임 오메가 n분의 2.4, 매그니튜드,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자,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는 진동수에 반비례하고, 자, 제타에 대해서 매그니튜드는 감소한다. 앞에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실수부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그림 이게 이제 제타에 대한 전체 그림이죠. 그래서 2차 표준형의 특성 방정식의 근은 실수값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자, 허수는 오메가 n 베타. 자, 요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길이는 오메가 n. 그래서 오메가 n이 크면은 뭐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오메가 n이 큰 거는. 라이징 타임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 라이징 타임이 줄어들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제타 오메가 n은 실수근은 세틀링 타임이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제타가 0에 가까이 가면 퍼센트 오버슛 맞죠? 제타 댐핑은 퍼센트 오버슛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퍼센트 오버슛이 점점 커지고 제타 값이 0.5, 0.5란 건 중간, 0.7이요 중간이죠. 그 0.5, 요 실축에 가까이 가면 이거 어떻게 돼? 점점 댐핑이 커져서 오버슈트가 작아지겠죠. 그럼 1이 되면 제타가 1이 되면 오버슈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게 0.5. 이제 이 그림이 눈에 좀 들어옵니까? 아직 안 들어와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4장에 있는 내용의 절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해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기본형을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5가지 근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제타가 이럴 때. 제타가 이러면 여기서 5가지는 여기 머릿속에 이제 남아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형을 다시 한번 보면 PS의 표준형을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의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이건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익혀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타가 1이다. 얘기는 얘는 완전 제곱꼴 형태가 되죠. 그럼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형태는 S 제곱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S 제곱분의 플러스 6 변환하면 T인가? T 이렇게 돼? 이거 제타가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 제타가 이럴 때 이거잖아 지금 오메가 n의 제곱. 뭐지? t에 2에 마이너스 오메가 n t 이렇게 되나? t 나오는 게 맞나?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완전 제곱꼴 형태로 나오죠,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제타가 1이 될 때 중근을 가집니다. 지금 제타 여기에 근이 제타 오메가 n의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중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닛 스텝 함수로 분류해야 되는데 원점이 아니잖아. 얘는 어떻게 되나? 앞에 풀었는 거 있었는데 그 앞장에 있었네. 3장. 아닌가? 제타에 따라서 이 바뀌는 근의 위치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2장에서 그렸나? 그 그림이 안 보인다. 제타가 바뀌는 데에서
제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요런 그림 어디서 봤지 우리가? 제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게 몇 장이 나오나? 2장. 2-1에 나오나? 마지막에 나오나? 여기 있네. 자, 이거잖아. 그리고 제타가 1이 되면 여기에 중군을 가지죠. 중군을 가지면 크리티컬 댐프라 해서 응답 특성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역변환하는 게 왜 잘 안 되지? S 플러스 제곱. 얘 역변환하면 어떻게 돼? T 나오는 게 아닌가? 왜 T가 나오지? 예, 아이가 그래? 맞아. t에 증가하는데 익스포넨셜 하는 게 더 감소하니까 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얘가 나오는 게 맞네. 맞지? 이제 익스포넨셜이 없으면 t가 이제 계속 증가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맞죠? 이렇게 해가 풀리는 게 맞습니다. 자, 중군을 가질 때 이와 같이 해서 1 마이너스 유닛 스텝 함수가 있기 때문이죠. 1 마이너스에서 얘는 결국 빠르게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1에 가깝게 빨리 갑니다. 됐나? 그렇지.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못 찾지. 그런 경우는 없지. 그래서 제타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지. 자, 제타가 1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헛수근을 가지죠. 이렇게 헛수근을 가지면 실수근 2개를 가지죠. 실수근 2개. 그래서 익스포넨셜 한 근은 이렇게 이제 2개 각각 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페이지 맞나?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크게 3개, 라이징 타임 0.6초, 라이징 타임은 오메가 n분의 2.4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 그 다음에 오버슈트 16%, 16%면 20% 이하죠. 그러면 제타는 0.5 잡으면 됩니다. 자, 제타는 0.5. 자, 그 다음에 세트링 타임 3초. 세트링 타임 제타 오메가 n분의 4 해서 얘가 3초. 자, 그러면 오메가 n 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20% 이하 0.5 즉 제타 0.5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제타가 0.5. 오메가 n은 우리가 얼마로 잡나요? 제타 오메가 n이 제타 0.5 오메가 n분의 4가 몇 초? 3초보다 작다. 자, 그러면 오메가 n은 3 1.5 4 나누기 1.5 하면 이제 오메가 n 값이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n 요는 제타 0.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n을 5로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강의 자료에는 그렇게 잡았죠. 자, 물론 이렇게 잡아도 이제 그래서 각으로 따지면 자, 오메가 n은 4보다 크게 그 다음에 제타는 파이 30도. 이게 30도니까 60도 잡았죠. 제타 60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틀링 타임은 1.5보다 작게. 3개가 겹치는 부분에 파란색의 의미에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스펙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2차 말고 이제 더 고차 3차 시스템이 됐을 때는 이 응답 특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폴에 한 개 더 추가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더 추가됐는데 오메가 n이 이제 1인 이런 노멀라이즈된 시스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근의 실수 값은 이제 마이너스 제타 요 실수근을 가진 오메가 n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하나의 극점은 어떻게 되냐면 근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감마가 1보다 작은 어떤 값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감마 값이 영향을 줍니다. 자, 응답 특성에 이제 그래서 유리 스텝 했을 때 얘를 역변환하면 우리가 식이 복잡하게 좀 풀렸죠. 얘도 마찬가지 그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해를 풀어지는데 자, 근데 이 값이 여기 실수 있는 값, 실수는 지금 마이너스 제타죠. 얘보다 대략 10배가 커지면 얘가 실수값이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감마분의 1t만큼 줄어들죠. 맞나요? 2에 마이너스 감마분의 1t만큼 라플라스 역변하면 이렇게 돼. s 플러스 감마분의 1. 얘 역변하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여기보다 대략 10배 정도 많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시간이 일시적인 아주 짧은 시간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금방 소멸해요.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감마가 곱해진 만큼 해서 얘를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배보다 클 때. 근데 그냥 소거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응답 특성을 따지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은 무시를 못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일단은 추가되는 폴이 값이 클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시해서 값을 없앨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로에 어떤 값이 추가될 수도 있죠. 제로에 추가됐을 때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A가 이제 제로의 위치입니다. 제로 위치. 그리고 실수의 그 2차 특성 방정식의 실수의 근은 제타 오메가 n이라 했죠. 자, 얘 B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돼서 같은 점에 여기 이제 실수근이죠. 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로가 자, 시그마 j 오메가 허스축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타 오메가 n 크기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수 근이. 자, 물론 복소수를 가지면 여기에 두 개를 근을 가지겠죠. 어쨌든 실수 크기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에서 제로의 크기가 a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 제로는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1이 되죠. b가. 자, b가 1이 되면 자, 요거는 제타에 따라서 제타는 어떻게 된다 했나?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버슈트가 커지죠. 자, 요거는 이제 제타가 있고 일단은 제타가 고정시켰을 때 0.7로 고정시켰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크기가 1일 때는 얘가 오버슈트 퍼센트 오버슈트가 어떻게 되냐면 0.7이면 우리가 몇 퍼센트 오버슈트가 생긴다 했나요? 5% 이내라 했죠. 근데 여기 보면 20%,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로가 추가되면 오버슈트가 커져요. 제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B를 A를 키워 보겠습니다. 얘를 점점점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보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 B가 커지죠. X축에 2배면 2배 맞죠? 커지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퍼센트 오버슈트가 줄어들죠. 더 키우면 퍼센트 오버슈트가 이렇게 줄어줍니다. 자, 제로의 영향이 이렇습니다. 분자의 제로가 영향이 원점에서 멀어지면 오버슈트가 줍니다. 근데 얘를 오히려 얘보다 더 원점에 가깝게 이렇게 원점
제로를 추가해주면 얘가 B가 쭉 줄어들죠. 그럼 줄어들면 퍼센트 오버슈트가 급격하게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로는 원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버슈트를 키우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B를 이렇게 했고, 제타가 이제 1.0이면 이게 이제 점 더 둔화됩니다. 제타가 1일 때는 거의 이 지점에 있죠. 거의 비슷하게 0.8일 때는 퍼센트 오버슈트가 이제 10%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0점을 추가했을 때, 분자의 원점을 추가했을 때 영향. 그래서 실제 플롯을 해보면 A 값을 줄이면 0.5면 A 값이 0.5면 원점에 가깝죠. 원점에 가까울수록 오버슈트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키우면, 값을 키우게 되면 원점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오버슈트가 얘가 가장 작게 됩니다. 이게 제로의 영향입니다. 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정할 때 파라메타를 어떻게 정하는가? 자,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해야 될 게 K 값과 P 파라메타를 우리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K와 P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세트링 타임에 스펙을 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오버슈트를 5%로 해달라. 이 스펙을 두 개를 줬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타 값은 정해졌죠. 5% 이내니까 0.7보다 크게 잡아야 되죠. 자, 0.7보다 크게. 루트 2분의 1. 그러면 제타 값이 정했으니까 오메가 n 계산하면은 오메가 n이 루트 2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자, 제타 오메가 n이 정해졌으니까 얘를 표준형 반정식하고 1대1로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 돼야 돼요? 이 제타 오메가 n. 자, 오메가 n이 얼마라고요? 오메가 n이 아니라 제타가 얼마 돼야 돼? 루트 2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 n 제타 오메가 n은 1이 돼야 되네. 1. 자, 요거는 1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은 얘도 루트 2인가? 오메가 n 루트 2. 그래서 제타 오메가 n이 세틀링 타임이고 얘는 1. 뭐가 이상하다. 제타가 루트 2분의 오메가 n의 루트 2. 제타 오메가 분의 4 하면 4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제타 오메가 n이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P죠. 자, P 값은 얼마? 2. 그 다음에 K 값은 오메가 n의 제곱. K는 오메가 n의 제곱 해서 2. 그래서 K 값하고 P 값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파라메타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 모터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K 값은 스프링 상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5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너셔 J와 D 값을 정합니다. 설계하는데. 자, 근데 이제 조금 오버슈트 20%. 그러니까 제타는 0.5 두면 되겠죠. 세틀링 타임 2초. 제타 오메가 n 분의 4가 2초. 자, 두 개 해서 조건을. 일단은 요거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2제타 오메가 n, 그 다음에 오메가 n의 제곱하면 이제 요 조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제타 오메가 n과 오메가 n, 그리고 제타 값은 0.456 또는 0.5. 자, 세틀링 타임 조건에서
자, 예를 들어서 하면 제타가 이제 다음 같은 식이 나오고 k 값은 정해졌죠. 그래서 k 값은 5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 j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j 값 결정되면 d 값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펙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자, y는 이와 같이 출력이 나옵니다. 자, 유닛 스텝 함수의 영향, 그다음에 1차 함수, 그다음에 2차 함수의 결합. 이러면 일반화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일반화된 시스템. 자, 모든 다항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 자, 결국은 얘는 1이 되고 1차는 익스포넨셜 성분이고, 그럼 2차는 우리가 앞에 했던 해석했던 그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1차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라지죠. 얘는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이제 근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오메가 K나 이게 실수근이 없을 때는, 헛수근이 없을 때는 실수 성분. 그럼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익스포넨셜이 빠르게 이제 수렴하는 거. 자, 그 다음 위로 가면 갈수록 주파수 오메가 K가 증가합니다. 헛수근.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더 커지는 그런 영향을 주죠. 자, 오른쪽은 여기 원점에 있을 때 유닛 스텝 함수 응답이고, 그 다음 오른쪽 가면 익스포넨셜 증가. 그리고 위로 갈수록 얘도 증가하면서 주파수가 커져요. 그렇게 우리가 전달 함수 우리가 TS 분모에 해당되는 게 0, 이거를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 했고, 얘를 폴이라 했죠. 폴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 특성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한번 살펴보죠. 자, 응답 특성은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시겠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마지막 남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레퍼런스에서부터 y를 뺀 값을 우리 에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를 출력을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루프 함수 이때까지 했었죠. 그래서 1-gh 1 플러스 gh 분의 패스 g 해서 빼면 통분하고 1 플러스 gh 분의 에러는 자, y에서 뺀 값이니까 g 이게 왜 또 g가 됐나? h가 1인 경우네. h가 1인 경우. 자, h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겠지만 h가 이제 1인 경우는 이와 같이 해서 에러는 1 플러스 g분의 r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에러를 실제 계산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정상 상태는 라플라스 변환 s를 곱한다 했죠. s를 곱하고, 자, 여기서 s 대신에 0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계산한 에러는 g0 1 플러스 g0 분의 s 곱하기 rs. 일반적으로 rs는 어떻게 쓰나요? 스텝 함수 s분의 1 쓰죠.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g0 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g가 s제곱 2s 플러스 이와 같이 되면 g0를 구해라.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대략. 자, 이렇게 해서 에러를 구하면, 자, 에러를 구해라 하면 1 플러스 g0 분의 1. 자, 이렇게. 그럼 2분의 1 해서 에러는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결국 s 대신에 0 넣었다는 얘기는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0이 되게 되고, 컨스턴트 값만 최종 남게 됩니다. 자, 에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에서부터 출력 계산을 해서 에러를 스테디 스테이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의 경우가 이제 유닛 스텝 함수를 넣은 경우죠. 그래서 1 플러스 g0 분의 a로 에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0이 될 수가 없죠. 이 전달함수에서. 그래서 항상 어떤 저 정도 에러를 갖고 있습니다. G0. 근데 만약에 전달함수에 이와 같이 이제 S 플러스 알파, 자, 이런 형태로 전달함수가 되어 있으면 0 넣으면 어떤 G0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원점에 S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0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면 이 G의 제로는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역수 취하면 에러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얘가 원점에, 결국 원점에 홀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0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시스템에 없으면 저기에 우리가 이 S를 분모로 가지면 0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저기에. 그래서 적분기, S분의 1은 적분기죠. 적분기. 그 시스템에 적분기가 있으면 에러가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됐을 때에는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1. 그래서 에러가 0. 자, 얘를 뭐라 하냐면 시스템 타임 넘버랍니다. 시스템의 타임 넘버. 자, 한 개 있으면 타임 넘버가 1. 없으면 0. 두 개 있으면 2. 이렇게. 타임 넘버. 자, 그래서 정상 상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에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포지션 에러 상수라고 합니다. 포지션 에러. 그래서 G가 다음과 같이 됐을 때 KP를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G, 자, 이렇게 하는 걸 KP랍니다. 그래서 S 대신에 0 넣는 것을 우리는 KP라고. 에러는 스텝 입력에서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앞에 있는 KP 계산했는 거에 분의 1. 이게 G0죠. G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계산했는 걸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KP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포지션 에러, 포지션 상수 1 플러스 KP. 자, 타임 넘버가 1이 있으면 KP는 어떻게 되나요? KP는 타임 넘버가 1이 있으면 KP는 무한대. 됐죠? 네. 자, 램프 입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램프 입력은 S제곱분의 A가 입력이 라플라스 변화하면 S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에러를 계산을 하면 분모에 S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S 대신에 0 넣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전달함수 G에다가 S를 곱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에러를 계산하면 KV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KV, Velocity Constant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S가 0으로 가는데 앞에는 그냥 G에다가 했다면 얘는 S를 곱하고 0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포지션이라면 얘는 벨로시티가 돼요. 그래서 속도 KV. 에러는 어떻게 되느냐? KV분의 A. 에러가 이렇게 돼요. KV분의 A. 그래서 계산해 보면 KV분의 A. 자, 요거는 램프 입력일 때, 그 램프 입력은 뭐냐면 속도, 자동차 같은 경우 속도 입력을 100km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에러를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위에는 위치 에러를 사용할 때.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입력. 자, S3승분의 1. S3승분의 1이 되는 거는 입력이 파라볼릭인데 2분의 AT 제곱,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S3승분의 A가 되죠. 자, 이럴 때는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S 제곱이 됩니다. 또 차속한 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얘를 KA라 합니다. KA. S가 0으로 가고 얘는 S 제곱을 곱해줍니다.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 가속도.
그래서 에러는 KA분의 A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자, 타임 넘버가 0이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합니다. 얼마만큼? 1 플러스 KP분의 A만큼. 만약에 램프 입력이 생기면 에러는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도 제어를 못합니다.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자, 반면에 타임 넘버가 1이 있다. 자, 그러면 에러는 어떻게 됩니까? KV분의 스텝 입력에서는 1 플러스 KP분의 A죠. 근데 KP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에러가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KV분의 A만큼 에러가 생기고, 그보다 더 큰 입력이 생기면 얘는 에러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 넘버가 2가 되면, 자, 시스템이 굉장히 적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텝과 램프 다 에러가 0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는 KA분의 A 이렇게. 자, 그래서 전달 함수를 보면 에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임 넘버가 만약에 1이다. 자, 그렇게 되면 S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유닛 스텝 함수에서는 에러가 0입니다. 스텝 함수에서는 0. 자, 그 다음에 램프 입력이 되면 얘가 KV분의 KV, 그러면 S제곱을 S를 곱하죠. 그러면 2분의 1 되죠. 2분의 1. KV가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에러. 이렇게. 그 다음에 가속도 입력이 되면 에러가 무한대. 그래, 이제 시스템이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가속도해서 입력을 줘가지고 에러를 없애고 싶다. 뭐 또는 없애지 못하죠 지금. 자, 그래서 에러를 줄이고 싶다면 최소 타입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 만약에 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러에 S분의 A만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타입이 증가하죠. 자, 이런 형태로 제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익히고 있어요. 이해를 하면 더 좋겠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 앵글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델은 1차 전달 함수 비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횡축 방향이죠. 횡축 방향에 제어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쓰고, 자, 여기 이제 제어기를 할 때 이런 형태의 제어기를 쓴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S가 있으니까 얘는 결국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K1 플러스 S분의 K2. 자, K2가 0일 때는 그냥 P 제어죠. K1, 개인만 곱해주는 형태고. 얘를 통분하면 이제 S분의 K1 S 플러스 K2. 이렇게. 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 시스템이 타임 넘버가 1이 돼요. 그리고 위에는 0점이 하나 추가되죠. 자, 이게 또 트랜전트 리스판스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해석하고, 지금은 정상 상태 오차 ESS만 계산. 자, 일단은 먼저 K2가 0일 때, 자, K2가 0일 때의 에러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K2가 0일 때. 자, 그러면 1 플러스 KP분의 A가 에러고, 자, 그 다음에 KP라는 거는 우리가 0을 대입하는 거죠. K가 있고, 요는 K1이죠. 그래서 KP는 K 곱하기 K1. 해서 에러를 이와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K2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GC 컨트롤러의 전달 함수고, 그러면 GC 곱하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GC 곱하기 G 해주면 S K1 S K2 곱하기 시스템 타우 S 해서, 자, KP는 어떻게 됩니까? KP는
S 대신에 0 넣으니까 뭐가 돼요? 정의가 뭐였나요? 자, S 대신에 0 넣으면 어? 0 넣으면 뭐 돼? 모르겠어. 무한대 그래.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A니까 얘는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넘버가 증가한 거죠. 쉽습니다. 그래서 KP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를 자, 그 다음에 램프 에러. 램프 입력에 대해서 자, 다음 같은 지역이가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램프 입력이 되죠.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 KV를 구해야 되죠. KV는 여기다가 뭘? S를 곱한다 했습니다. 그럼 S 곱하면 없어지고 0 넣으면 K2가 남죠. 자, 그래서 K2분의 A만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K2 K네. K가 시스템이 K니까 요거 빼먹었네. K. 그래서 ESS는 램프 입력에 대해서 K2 K분의 A. KV라.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시스템을 보면 자, 램프 입력을 레퍼런스 입력에 대해서 K1 개인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면서 통과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 이 측정에 대해서 신호 변환이 있겠죠. 얘가 이제 전압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앞에 쓴 자동차 앵글이다. 그러면 앵글에 대한 각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이 어떻게 곱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이 아닌데 우리가 1로 가정하고 문제를 쉽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시스템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유니티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봤고 유니티 피드백이 아닌 경우 자, 여기 이제 전압을 바꾸면 이제 K2만큼 이렇게 바뀐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찬가지 똑같이 레퍼런스에서부터 여기 Y 해주면 에러 계산하면 됩니다. 루프 함수를 해서.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조금 바꿔봅니다. 얘를 뭐냐면 이제 자 K2가 자 H는 지금 어쨌든 K2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원래는 응답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 대신에 0 넣으면 K2만큼 이렇게 이제 어떤 개인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2를 K1하고 같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에서 K1이 있었죠. K1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드백에서 여기 원래는 뭐가 있었나요? K2가 있었죠. K2가 있었는데 얘가 K1하고 같다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게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전달함수가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 루프 펑션을 해서 전달함수를 구한 거하고 자, 앞에 요거하고 같습니다. 요 K1으로 놨을 때 왜냐하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고 얘도 여기 들어가죠. 맞죠? 똑같이 된다. 이거 직접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러를 구하면 유니트 피드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구한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요 K1이 포함된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1 플러스 KP KP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non unity 피드백이죠. 자, 1이 아닌 경우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에러는 R 빼기 Y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계산할 때 여러분 1 플러스 G분의 1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암기하기보다는
에러는 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유닛 스텝 함수일 때 자, S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1 빼기 T0 자, 이게 이제 레퍼런스고 이게 이제 출력 Y죠. 그리고 입력 S분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틀리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T라는 거는 1 플러스 G H가 있을 때는 H 넣고 없을 때는 뭐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자, 피드백, non unit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GH분의 G.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T 그리고 S 대신에 우리가 0을 넣죠. 그러면 T0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 계산하면 여기에 이제 에러가 0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T0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때 이제 K 값은 4. 그래서 개인이 에러가 되는 개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단점은 레퍼런스가 만약 1이 아니고 다른 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T0는 얘가 이제 T0는 요게 1 빼기 1 해서 이제 0이 되겠죠. 입력이 달라져도. 자, 근데 개인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꿨다. 자, 그러면 이게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파라메타 센시티비티가 이제 큰 경우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에러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원래 에러를 없애려면 타입 넘버를 증가시키면 아주 좋겠죠,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에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뭐 KP, KV, KA 뭐 이렇게 정의하고 에러를 뭐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제일 쉽습니다. 만약에 파라볼릭 램프 입력이다. 그럼 S 제곱 넣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그러면 S 3승 이렇게 돼요. 스텝 입력이면 S. 그래서 뭐 자, 퍼포먼스 인덱스.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거는 내가 성능 척도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산다고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는 기준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뭐 디스플레이, 어떤 사람은 배터리 성능, 어떤 사람은 가격, 다양한 척도가 있습니다. 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자, 퍼포먼스 인덱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성능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거다. 자, 물리적의 양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 그래서 흔히들 말한 게 최적이다.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 자, 이런 말은 뭘 하냐면 퍼포먼스 인덱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최적, 어떤 기준에 있어서 최적인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최적을 얘기할 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최적이다 이런 건 없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퍼포먼스 인덱스가 된다. 옵티멈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기인하게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에러를 제곱을 하는 걸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에서 인테그랄 스퀘어 에러를 우리가 퍼포먼스 인덱스로 잡습니다. 그러면 자, 레퍼런스 입력은 A죠. 그리고 YT를 구하면 이제 파란색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응답이 나온다. 그럼 에러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빼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에러가 나옵니다. 그 제곱을 하면 이제 제곱했는 신호 형태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그럼 적분을 하면 얘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 에러를 제곱해서 어느 일정 시간으로 이렇게 값을 정하면, 그래서 에러 제곱이 적분하면 이래 수렴해서 결국은 유한한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를 어떤 시간까지 해서 내가 작은 값으로 만들기 위한
제어 입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되는 게 퍼포먼스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덱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자 IAE라고 합니다. 자, 에러의 매그니튜드, 크기만 갖고 적분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곱했는 거 있고 IAE인가. 자, 그 다음에 t를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t가 있죠. ITAE. 그 다음에 t 해서 SE, ISE, ITSE.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 형태로 해서 적분해서 표현한 게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서 얘를 최적화하는 입력을 찾는다. 여기서 하는 게 최적 제어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요거는 1900 고전 제어 이후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안 풀립니다. 요게 이제 벨만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중반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벨만 이퀘이션 한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강학습 이론의 기초. 알파고가 이제 그 이론에서부터 이제 발생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대학원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 기본 키 아이디어는 이 복잡한 문제를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눠서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수업 과정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에 했던 에러 제곱, 그 다음에 t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적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ISE로 해서 제타 값에 따라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봤어요. 퍼포먼스 인덱스를. 그래서 제타 값에 따라서 ISE로 해보면 제타 값이 이제 제일 최적은 대략 이제 0.6이 되겠죠. 이렇게 ISE를 했을 때. 그 다음에 ITSE 나누기 10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대략 0.6이 되겠죠. 근데 어떤 관점, ITAE 관점에서 보면 0.7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는 우리가 트랜전트 리스판스 스펙,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스펙, 자, 그런 거에서 이제 결정했다면 여기서는 에러를 실제 시간에 대해서 퍼포먼스 인덱스를 정한 다음에 파라메타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고 최적화해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이거를 직접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자, 앞에서 했던 폴이 제3의 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0배 차이 나는 게 있다 했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소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G0 에러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얘는 없애면 응답을 빨리 했을 때 사라집니다. 근데 없애는 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30은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30분의 K를 그대로 남겨주고 없애면 얘하고 응답성이 거의 같습니다. 자, 매트래블을 시뮬레이션 하면 거의 같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0를 넣으면 위하고 아래가 똑같죠. 그래서 DC 디바이스, DC 성분하고 그 다음 트랜전트 리스판스하고 거의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3의 폴 차이가 10배 이상 날 때는 이와 같이 간략해서 우리가 모델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자, 5장에서는 우리가 퍼포먼스 인덱스의 특성, 즉 시간에 대해서 또는 크기에 대해서 오버슈트, 그 다음에 피크 타임, 세트링 타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시스템의 파라메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아주 쉬운 것도 좋습니다. 타임 넘버는 시스템에서 G 전달함수에서 원점에 있는 폴의 개수, 요 개수가 1이면 타임 넘버 1, 없으면 0. 그러니까 시스템 클로즈 루프의
시스템의 타임 넘버를 쓰시오 하면 그렇게 되고, 오픈 루프 시스템의 타임 넘버를 쓰라 하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겠지. 또 그 세틀링 타임 2% 5% 빠지면 이게 자, 세틀링 타입은 자, 계산한 부분이 세틀링 타임 여기 있네. 자, 먼저 요게 이제 Y인데 이게 이제 세틀링 타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1로 가기를 원하는데 1에 출렁거리다 이렇게 해서 수령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에러가 0으로 바로 이제 1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차 수렴하게 되겠죠.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자, 내가 잡기 나름이겠죠. 요 에러 범위가 요렇게 전체에서 5% 내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 내에 들어가면 내 걸리는 시간 좀 더 오래 걸리겠죠. 2%는 정의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2%라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가 0.02 되면 2%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 5% 이 간격이 요거는 우리가 세틀링 타임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 아주 긴 시간인데 정확하게 해서 안 움직이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상 상태에 이제 도달했다 하는 시간이 이제 이걸 퍼센트로 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2%로 잡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5%로 잡아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0.05가 되는 값을 하면 이 숫자가 0.05로 바뀌겠지. 책에는 그래서 2% 돼 있다는 거지. 또 다른 감셈이 자, 여기 보면 뭐 요거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해서 넘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자, 이게 고도가 이제 위로 이제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홀수 번째 나오는 게 해서 이제 감셈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요걸 줄어드는 그림으로 보면, 자, 만약에 자, 이렇게 파고가 이렇게 쳐서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이렇게 있고, 요 다음에서 이렇게 벨로시티로 이렇게 해서 감셈이가 나오겠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요 두 지점을 해주면 우리가 줄어드는 비율을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또 있나요? 녹화